이제 468페이지 보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입니다. 자, 1번 시행자에 관한 사항인데 첫 번째 줄 보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다음 자 중에서 체크합시다.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시행자는 12명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해 줍니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입니다. 전부 주권을 전부 환지 방식 시행할 때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전부 환지 방식이면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금은 주민이죠. 주민들이 해라 이 얘기입니다.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근데 시행자에 누가 있는가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은 국가지자체는 공공이고, 공공기관도 공공이고, 정부 출연기관도 공공이고, 지방공사도 공공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보면 토지 소유자는 민간이고, 6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설립한 조합인데 가로 안에 지문 보면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그러니까 좀 책은 좀 펴놓고 있어요. 덮지 말고. 응? 전부 환지 방식. 전부 환지 방식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말은 조합은 아무 때나 만들지 않고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조합을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그 밑에 이제 7, 8, 9, 10 이거 읽어보면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이제 전부 환지 방식 시행자. 지금 읽으면 이거 시간 낭비입니다. 넘어갑니다. 3번도 마찬가지고 큰 2번 도시개발 조합인데 우리가 공법에서 조합을 3개 배웁니다. 도시개발 조합, 정비사업 조합, 주택 조합 3가지 배우는데 도시개발 조합이 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파트가 이쪽입니다. 봐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실시계획 인가고시인데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드는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시행자를 살펴보고 실시계획 인가니까 이제 인가 파트 봐야 되는데 시행자는 첫 번째 자 지정한다. 누가 지정한다고요?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12명 중에서 하나를 지정하면 되고 두 번째 조합을 좀 공부 좀 하면 되고 실시계획 인가 그러면 인가권자가 누굽니까? 개발법에서 누굽니까 물어보면 의심하지 말고 그냥 지정권자. 이거 누가 합니까? 지정권자. 무슨 얘기냐? 도시개발법 권한은 전부 다 지정권자만 행사합니다. 지정권자. 그래서 인가권자 누굽니까? 그러면 지정권자. 두 번째 도시 이 개발 실시계획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 보고 세 번째 실시계획에 인가 고시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러고 찾아내는데 주 내용이 얘입니다. 주가 조합입니다. 조합. 10번 나오면 8번은 조합이고 나머지 이제 2번 정도 나오는데 이번 26회 시험에서는 특이하게도 조합이 안 나왔습니다. 27회 시험에서는 도시개발 조합은 100%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정상적이면 나옵니다. 이제 어려 시험이 안 나왔으니까. 먼저 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첫 번째 포인트가 토지 소유자 7명 이상. 대등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걸 작성해서 누구인가 봤습니까? 누구 그랬으니까? 지정권자. 그러니까 7명이요, 5명이요 이거 물어보고 지정권자입니까? 시군구입니까? 그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7명입니다. 그리고 지정권자입니다. 2번 동의인데 동의는 아까 얘기했죠. 도시개발법 의심하지 말라고. 동의는 면적은 3분의 2, 총수는 2분의 1. 뭐만 본다고요? 와 봅니다. 와. 와가 바뀌는가 안 바뀌는 거 보는 거예요. 와. 그 다음에 3번 이제 등기에 관한 사항인데 3번 의미 없고요. 조합원에 관한 사항인데 1번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해요. 오늘은 도시개발 조합의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 다음 주 가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 또 건축물 소유자, 또 지상권자. 이게 헷갈리니까 시험 문제 나와요. 도시개발 조합은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첫 번째 권리입니다. 1번 봐보세요.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그랬죠. 말 살짝 돌려. 보유 토지 면적에 비례한 의결권을 갖는다. 틀렸다. 면적에 관계없이 의결권 한 표 똑같다. 이 경우 공유 토지는 공유자 동의받은 대표 공유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고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이런 얘기죠. 하나의 토지 이렇게 지금 토지 하나를 4명이서
네 명이서 공동 소유한다가 공유아입니까? 이랬을 때 의결권을 몇 개 줍니까? 한 개 줍니다. 대표 공유자 한 명만.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네 명이 공동 소유한다. 의결권 몇 개요? 한 개 주는데 여기다 이렇게 자 집을 지어가지고 소유자가 A, B, C, D 소유자가 각각 4명입니다. 이게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요. 공동주택. 소유권 몇 개라고요? 4개네, 4개. 근데 여기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분소유 101호 A, 201호 B 구분소유인데 토지는 구분소유가 안 되는 거예요. 토지는 뭐야 돼요? 공동소유. 자 그러면 자 하나의 토지를 2명 이상이 공동소유했을 때 의결권 몇 개 준다고요? 한 개입니다. 대표 공유자 한 명만 나오라고. 여기 똑같이 4명이 공동소유했는데 이것은 집합건물이니까 뭐 있는 건물이니까 집합건물에 따라서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은 의결권 몇 개 주냐? 의결권을 4개 준다. 의결권을 4개 준다. 그러면 자 봐봐요. 이 상태에서 나중에 얘한테 집을 준다. 집을 준다 그러면 주택을 몇 개 주겠어요? 한 개 줍니다. 집을 주면 나중에 몇 개 준 거에서 집을 주면 4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특징은 머리가 좋은 거예요. 짜게 해가지고 딱 이게 지금 하나의 토지에다 지금 여기가 101호 갑, 201호 갑, 자 102호 을, 202호 을 이러면 하나의 토지를 몇 명이 공동소유요? 예. 소유권은 4개 나오지만 이것은 2명. 이것은 2명이서 공유합니다. 2명이서 공유하게 되면 의결권 몇 개 줍니까? 2개 줍니다. 2개. 의결권을 2개 줄 것이고 끝난 다음에 집을 좀 몇 개 줄 거예요? 2개 줄 거예요. 그럼 내가 바보냐고 이거. 얘는 4개 받는데 왜 나는 2개냐고. 자 명의 변경합시다. 이거 누가 앞으로 자 병 바꿔놓고 누가 앞으로 정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의결권 몇 개입니까? 4개. 집 몇 개 줍니까? 4개. 이게 문제가 된다. 이게 문제가. 그러면 봐봐요. 여기다 신도시를 만듭니다. 신도시 만들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기초조사합니다. 기초조사하고 지리적 얘기가 딱 좋아요. 기초조사했습니다. 주민의 의견 정치, 주민입니다. 주민의 의견 들으려고 주민 여러분 여기다 신도시 만들려고 합니다. 공고 오세요. 와서 서류 좀 보고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주민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관계부처하고 협의합니다. 전문가들이 판단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이제 도시개발구역이 됐으니까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물, 축 하려면 허가를 받으세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물 축 하려면 허가를 받으세요. 자, 왜 나무 심는 걸 허가 받으라 그래요? 나무 심는데 무슨 허가 받냐고. 나무를 한 그루 심어놓을 때 100원. 네, 심을 때 100원. 이거 신도시 들어가면 이거 전부 다 수용해야 돼요. 보상가가 500원. 그러면 심어야 돼, 안 심어야 돼요? 한 그루 심는데 100원이고 보상가가 500원 나오면 심어야지. 나무 심어야지.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에서 나무 심지 말라고. 왜? 보상할 때 지장을 준다고. 건축하지 말라고 보상할 때 지장을 주니까 너는 건축비용 넣겠지만 집 짓는 사람이야 넣겠지만 개발하는 사람은 네가 건축을 안 했으면 내가 보상금 안 나간다니까. 왜 그때 건축을 하냐고. 보상금 나가게. 건축하지 말라는 얘기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되면은 건물 쭉 하지 마 이런 얘기요. 근데 처음에 법을 만들어 가지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되면 건물 쭉 하지 마라. 하려면 허가 받으라. 이러고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의 최대 장점은 뭐예요?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최대 단점은 뭐예요?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나 좋은 게 누가 한번 인터넷 뒤져보세요. 지능지수 치게 되면 대한민국이 몇이 나온가 쳐보세요. 세계적으로. 몇 등 정도 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3위 밖으로 밀려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1, 2, 3 항상. 지금 아마 2위 할 겁니다. 2위. 그 매년 추측하니까. 제가 지금 2위 하고 있어요.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석유 수출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우리는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원유 사다가 정지해서 팔아먹고 이렇게 머리가 좋으니까 자 국민들이 국가를 보고 국가를 한마디 합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건물 터터터 쭉 하지 마세요. 주민 여러분 여기다 신도시 만들 겁니다. 주민 여러분 신도시 만들 겁니다. 와서 보고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주민들이 가서 볼까 안 볼까요? 봐야지 가서 어딘지 봐야지. 가서 보고 이제 말해야 하네요. 무슨 말을 하냐고 말하면 안 되지. 가서 보고 뭐 해야지. 막 나무 심어야지. 나무 가서 나무나 심고 벌통 있는 대로 다 갖다 놓고 위례 신도시 생각 안 납니까? 송파 신도시 벌통을 있는 데 다 갖다 놓고 비닐하우스 지어서 가서 봤더니 흑염소가 12마리는 뛰어다니고 5마리 누워있고 보니까 죽었어. 애들이 밥을 안 줘가지고. 그거 못 봤습니까? 왜 그거 하냐 그러면 벌통을 여기다 갖다 놓게 되면 나는 뭐 해 먹고 살았어요. 여태부터. 여기서 나는 양봉입니다. 양봉이 뭡니까? 내 생업입니다. 생업. 이 사람들한테는 뭘 주냐? 이 사람들한테는 생활용지 택지요. 생활용지 택지가 나간다고. 얼른 집을 지어요. 얼른 집을 짓고 그러니까 아주 싼 자재 써가지고 집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집 짓고 사는 사람한테 집을 줘야 돼요. 뭘 줘야 돼요? 이주자 택지요. 이주자 택지. 나는 여기서 뭐 했어요? 목사님 얼른 가가지고 십자가 꼽아놔야 돼요. 이거 해야 돼, 이거 꼽아놓으면은 이 사람한테 뭘 주냐 그러면 신도시에서는 여러분 다 알아야 돼요. 신도시의 딱지 종류가 세 가지. 이주자 택지. 현재 집 짓고 살고 있는 사람, 이주자 택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파트 분양권을 줄까요? 분양권 준다 그 말은 일단은 이 땅 수용했죠? 수용한 땅값은 주고, 땅값은 기본 주는 거 주고, 이주 대책령으로 아파트 분양권 준다 그러면 그게 일반 분양의 70%. 70%의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딱지라고, 딱지. 그거를 주든가 아니면 단독주택을 살 수 있는 딱지. 그거를 선택하는 게 이것은. 그것도 단독주택 일반 분양의 70%예요. 그러니까 남들 3억에 사면 거의 2억 선에 산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피가 생긴다고 여기에서. 첫 번째 이게 나오고, 두 번째, 나는 여기서 농사 짓고 살았어요. 내 생업이야, 생업. 벌통했어요, 생업이요. 왜 비닐하우스 쳐서 흑염소를 갖다 놨겠냐? 그게 내 생업이라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자, 이제 꽃이 있었으니까 이게 벌이 된 거지. 아파트 벽에서 벌이 뭘 빨아오겠냐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생활용지 택지해가지고 7평, 8평, 9평 상업용지로 바꿔줍니다. 상업용지 가면 장사해서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이게 생계형. 그런데 누가 이게 1순위, 2순위, 3순위형 나중에 이런 공부도 해야 돼요. 따로 누군가 기계 공부 좀 해야 돼요. 누구냐? 자 이제 우리 도시개발 사업 할 테니까 벌통 좀 치우세요. 그러니까 이서 뭐라고? 내가 벌통 있는 거 인정하죠? 나 분명히 벌통 있었잖아요. 여기 있었잖아요. 그럼 그래 있었다 인정한다고 치우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1순위 9평제요. 치우세요. 안 돼. 치우세요. 안 돼. 버티다 치우면 2순위 8평제요. 끝까지 쫓겨나면 3순위입니다. 그러면 한 평에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한 평에서 상업용지니까 나중에 이게 1,500에서 3,000 가요. 1,500, 3,000. 한 평이 2평이면 6,000 간다고 6,000. 그러니까는 치우세요 그러면 일단은 눈두덩 찍고 확인하고 나 분명히 벌 양봉한 거 맞죠? 당신 인정하죠? 맞다 그러면 네 그러고 얼른 치워줘야 돼요. 그게 1순위. 그러면 이 일은 9평 받아가지고 상업용지 땅 9평 받아서 뭐 하냐고 9평 안 줍니다. 9평 살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러면 이 권리가 일반 분양의 대부분 70%예요. 산다고. 사면은 9평을 주는 것이 아니고 택지 공급하면서 자 30명, 50명, 100명 조합 만들었어요. 조합. 50명이 얼마입니까? 5, 9, 45 그러면 450평짜리 상업용지 땅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걸 사가는 거예요. 그거 사가지고 거기다 당신이 건물 지어서 장사를 하든가 말든가 나는 생업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줬다 지금 이런 얘기요. 이 딱지가 나온다고. 협의양도 택지는 교회하고 종교용지, 유치원 이쪽하고 그리고 주유소입니다. 이 세 개는 협의양도 택지 해가지고 목사님은 교회 했으면 또 교회를 해야 되는 게 목사님은 딴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딴 걸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한테 뭘 주냐? 협의양도 택지해가지고 그 땅을 갖다가 또 싸게 준다고. 그러면서 기존에 100평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120평까지 준다고. 그러면 그런 게 딱지로 목사님은 꼭 여기서 교회 또 할 필요 없잖아. 다른 데 가도 되지. 그러면 이 땅은 뭐로 나온다고? 정교용지.
신도시에서는 교회 들으려고 또 애쓰니까 이걸 또 파는 거고, 우리가 신도시에서 이제 이런 작업을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게 신도시 가게 되면 이런 걸 해야 되고. 근데 야, 주민 여러분 어쩝니다. 신도시 만들려고 합니다. 와서 보고 할 말 있으면 하세요. 그럼 일단은 간다 안 간다? 간다. 가서 보고 무슨 말을 하냐고 벌통 옮기고 이거부터 해야죠. 이거부터 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국가에서 자, 구역 안에서 건물 터터터 쭉 허가받아라. 그러니까 국민이 왜 국가는 나를 무시하냐 이런 얘기요. 나는 이미 여기서 알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하지 누가 바보처럼 여기가 사냐고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가서 뭐 보자마자 어쩐다고 해? 전부 다 나무 심고 가가지고 막 개 키우고 이거 엄청 많이 하게 돼 보상받는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시기를 일이 바꿉니다. 주민 의견 정치령 공고가 있는 지역부터 해가지고 이거를 맡겠다. 잘 봐야지. 자, 을은 두 명 했는데 이걸 갖다 바꿔놓고 몇 명 됐어요? 4명 됐어요. 이 4명을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기 전에 했냐 후에 했냐 이걸 따져줘야죠. 전에 했다 그러면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후에 했으면 알고. 모르고는 뭡니까? 민법에서 모르고 하는 뭐예요? 선이고 알고 하면 뭐예요? 악이죠. 그러니까 악이가 나쁜 애가 이런 게 아니에요. 알고 했으면 악이고 모르면 선이니까 항상 선이 어떻습니까? 권리 보호해 줍니다. 악이는 아니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얘 집 몇 개 줍니까? 4개 줍니다. 4개. 이거 4개 줄 수밖에 없어요. 주긴 주는데 얘들 둘은 니들 둘은 분명히 조합원은 맞아요. 조합원은 맞습니다. 알고 했다 하더라도 조합원은 맞아요. 조합원 맞는데 둘은 뭐를 안 줍니까? 의결권을 안 줘. 의결권을. 조합원은 맞지만 회의할 때 말하지 말란 얘기요. 의결권을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1번 권리 그쪽 파트입니다. 보유토지 면제에 관계없는 똑같은 의결권을 갖고 그 조합원의 권리 의미에서 471페이지 박스. 보유토지 면제에 관계없는 평등 의결권을 갖는데 이 경우 공유토지, 공동소유인 토지는 공유자 동의받은 대표 공유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고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그 다음 말이 나중에 나옵니다. 주민의 의견 정질량 공람 공고일 후에 집합건물 분할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의결권이 없다. 그러니까 도시개발조합은 의결권이 있는 조합은 없는 조합은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의결권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2번 의무에 관한 사인데 의무 그러면 자 조합이 사업을 하게 되면 모든 비용은 누가 내야 돼요? 조합이 내야지. 그 조합원이 누굽니까? 조합원. 그러니까 무조건 비용 내라. 이익이 나면 그만큼 이익이 나면 가져가는 거고 비용은 부담하는 거고 당연히 비용 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임원의 구성인데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인데 니은 봐봐요.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이하든 이름만 나옵니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이하고 정과인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합니다. 넘겨보면 임원의 결격사에 관한 사인데 결격사요. 1번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파산 선고받고 복구되지 않은 자. 나중에 여러분들 중개사법 공부하게 되면 이거 하나씩 분석을 다 해야 돼. 분석을. 우리 공법에는 6개 법이 있는데 6개 법 중에서 가장 분량이 작은 게 농지법. 분량이 작은데 얼마나 작습니까? 얼마나 작은지 모르겠고 딸랑 2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도시개발법은 6문제, 농지법은 2문제. 농지법은 2문제 나오니까 자, 분량이 가장 작은 게 농지법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부터 가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하면 중개사법 배웁니다. 중개사법 배우면 공법 분량이 얼마나 많냐. 2문제에 나오는 농지법이 중개사법보다 분량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중개사법 40문제짜리인데 얘는 뭐 보통 이제 문제가 36문제가 법조문이니까 그럼 36개 나오는데 중개사법보다 2문제에 나오는 농지법이 훨씬 분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법은 대충 계속 넘어가고 2달 동안 계속 이거 안 나와 넘어가고 중개사법은 글자를 다 뒤집어 봐야 돼요. 이 글자를 뒤집어 보고 함정이 있는가 없는가 다 봐야 돼요. 양이 작은 데서 문제를 많이 내릴 때 완전 얘는 치사하게 함정을 쓰고 공법은 아주 치사하게 함정 안 써요. 그러니까 그 박스 보면은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냐는 자 3번
금고 이상 형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받지 않냐 확정되고 2년이 지나지 몇 년이 지나지 않냐 2년. 중개사법은 따지는데 앞에서 말만 하면 줄 끄고 이런 거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줄 끌 생각을 하지 말라고. 끄세요. 거기다 끄야지. 공법은 2년인지 100년인지 그런 거 쳐다도 안 본다고. 대충 읽어보고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문제 있죠. 무조건. 대충 보니까 금치산자. 이 정신 있는 애 없는 애요? 거의 없다고 해야죠. 한정치산자. 대충 보면서 아 이거 법적으로 하자가 있네.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우리 문제 포인트는 박스 위에 자 그런 자들은 뭐가 될 수 없다고요? 임원이 될 수 없다. 함정은 거기에 있어요. 임원이 될 수 없다. 금치산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한정치산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이게 시험장 가게 되면 금치산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러고 물어봐요. 조합원이 아니라니까 뭐라니까? 임원. 이게 공법 시험 문제고 중개사법은 그 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 써가지고 그걸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언제 얘가 선고받고 언제 복권되고 언제 됐고 이걸 따진다고. 근데 공법은 그런 거 안 따져. 대충 보고 얘 하자가 있네. 그럼 너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그 부분만 딱 잡아요. 2번, 3번 임원의 자격상실인데 임원을 선임된 자가 결격사에 해당하면 다음날, 포인트는 다음날입니다. 다음날 자격상실. 도시개발법은 누가 합니까? 누구라고요? 지정권자. 언제 합니까? 다음날. 그거 알면 기본 두 문제를 맞췄어요. 지정권자고 다음날 말하면 개발법 두 문제 맞춥니다. 원래 개발법 목표가 세 문제 맞추기 목표인데 벌써 두 문제를 맞추셔야 한다고. 그러니까 결격사에 해당하면 해당된 날 자격상실. 그러니까 날이 아니고 다음날 자격상실.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데 그런 스스로 나중에 이것은 임원의 직무 2월 달쯤에 한번 설명하면 상식으로 다 합니다. 회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부회장이 뭐 하는지. 우리가 보통 이사가 보통 부회장과 똑같은 개념이니까. 4번 조합의 법적 성격인데 조합은 법인이다. 이건 뒤에다 살짝 써야 돼요.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민법상 그러면 안 되고 공법상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거기다가 법인데 공법상 비영리. 영리요 비영리요? 비영리. 사단법인이요 재단법인이요? 사단법인.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중요합니다. 등기하면 성립합니까? 인가받으면 성립합니까? 등기하면 성립합니다. 한번 조합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한 그 외에는 민법 사단법인의 그런 규정을 준용한다. 앞전에 이런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면 이런 말이 수도 없이 자주 나옵니다. 무엇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이 법 규정 외에는 저법 그랬죠. 저법 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말이 자주 나오는데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을 쓰고 이 법이 없으면 저 법을 쓰라. 이 법의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을 먼저 쓰란 얘기죠. 그러면 뭐에 대해서는 얘보다 얘가 우선한다 쓰니까 그러면 네가 뭐다? 네가 특별법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네가 특별법이고 얘가 뭐라고요? 얘가 일반법이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모든 법이 다 있다. 모든 규정이 다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일반법이 뭔가 우리는 이거를 빨리 찾아야 돼. 일반법이 뭐가 일반법이었는지. 지금 무엇에 대해서요? 조합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한 후에 이 법이 개발법이죠. 규정한 후에 뭘 따더라? 민법에 가라. 민법. 그러면 조합에 대한 모든 내용이 어디에 있다고? 민법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법 공부하게 되면 원장님이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할 겁니다. 주체 그러면 인, 권리의 객체 그러면 물건, 물건에서 부동사이 뭐고 동사이 뭐고 우리 시험법이나 이것은 이제 앞쪽 파트니까 그러면 인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가 나오고 자연이 나오고 법인이 나오고 이제 법인 그러면 우리 법인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법인. 아까 그랬잖아요. 조합의 성격 뭐라고요? 법인이다 보면 법인. 그러면 이제 이 법인에는 법인을 갖다가 일단 구분할 때 먼저 이게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인 이것부터 해야 된다고. 영리법인이다. 영리법인에 대한 일반법은 상법. 모든 규정이 상법이 있다. 상법.
비영리법인에 대한 모든 규정이 있다. 민법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개발조합이 뭐라고요? 영리, 비영리? 비영리, 비영리. 그러니까 어디를 갔다고? 이리 갔다고. 비영리법인. 그럼 비영리법인 해가지고 이제 법인에는 다시 이제 재산을 출연했냐? 사람이 뭐였냐? 사람이 모여서 단체를 만든 그러면 사단법인. 이러니까 민법 어디로 간답니까? 사단법인. 왜요? 그러면 이것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딱 듣고 이해하고 성별을 갈 때까지 더 설명 안 해도 한 번만 딱 듣면 끝내야 된다고. 조합은 법인인데가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이니까 비영리법인에 대한 일반법은 민법이고 이 법이 그중 민법 간다. 재단법이 아니고 사단법인이다. 그 기껏 함정 써봤자 재단법인 이러고 나오니까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이다. 조합의 조직의 총회는 시험이 안 나옵니다. 대의위원회. 기업 임의적 기관 해가지고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입니다. 50인 이상. 이게 100명이었을 때 시험 문제가 항상 50명 틀렸다, 50명 틀렸다 그러는데 아예 법을 개정해서 50명을 바꿔놨어요, 이제. 이제는 50명이 맞아요. 50명 이상이면 대의위원회 둘 수 있답니까? 두어야 한답니까? 둘 수 있다. 이게 시험 문제요. 다음 주 가게 되면 도정법은 100명 이상이면 두어야 한다요. 개발법은 50명 이상이면 둘 수 있다요. 네, 그런 게 좀 문제가 되고요. 대의위원회를 왜 만듭니까? 간단합니다. 총회 권한 대행하려고. 우리가 뭔가 하려면 총회 하려면 진짜 총회는 안 열립니다. 총회 안 열려. 조합원들이 여러분 나중에 뭐 신도시 만드던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간혹가다 도시개발조합 만듭니다. 재개발하던 재개발조합 만듭니다. 임원으로 한번 관여해가지고 한번 일 한번 해보세요. 답답해서 미쳐 죽는 줄 알아요. 총회 합시다. 총회 합시다. 아니 조합원이 나와야 총회를 하지. 조합원이 안 나와요. 총회 하려면 항상 정족수 있잖아요. 100명이면 몇 명 이상이 출석해가지고 출석이 몇 프로 찬성해야 되고 여기서 과반수 출석해서 그러면 100명의 과반수 몇 명입니까? 51명이요. 과반수 가야 되는데 해보세요. 20명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총회 했다 그러면 계속 무산. 그러면 이게 사업이 안 돼요. 사업이. 또 인원이 너무 많다 보면 뭐 배가 우리가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나요. 이래서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50명 이상이면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고. 그래서 만드는 게 대의위원회입니다. 대의위원회. 대의위원회는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의 100분의 10이니까 만약에 100명이다 그러면 몇 명만 10명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빨리 할 수 있잖아요. 2차를 갖다가. 그래서 만드는 게 대의위원회입니다. 밑에 대의위원회 권한 그 내용은 지금 할 성질이 아니고요. 그래서 50명 이상이면 대의위원회 둘 수 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4절 실시계획인데 실시계획은 지금 뭐 말하는 거야?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사업계획서다. 지금은 그렇게 말해야 돼. 더 하려고 하지 말고.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사업계획서다. 누가 승낙하냐? 지정권자가 승낙한다. 길게 가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 공부하게 되면 이 공법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사회생활하면서 실시계획을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답답하니까 기본서 나오면 일단 좀 토를 다는 거예요. 실시계 그러면 연필을 살짝 사업계획서 써놓고 알면은 지우고 처음 공부하게 되면 이제 책 나오면 책 읽으라고 이제 책 읽기 위해서 막 인터넷 넣고 국어 사전 넣고 찾습니다. 모르는 글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글자 창리라고 시간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문 볼 때 한문 몰라서 못 읽습니까? 건너뛰면서 앞뒤 문맥을 맞춰보는 것이지 책은 그런 식으로 읽어보면 되고 이럴 때 가게 되면 강의 노트 나오는데 강의 노트 보면 뒤에다가 학생들이 나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 영어 단어 있잖아요. 그거 단어 제가 3년 동안 제가 숙제를 내가지고 모르는 거 찾아오라 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노트 뒤에다 다 정리해 놨으니까 모르는 글자 나오면 거기 가서 찾아봐요. 웬만한 거 거기에다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전 찾고 저도 네이버 검색하고 사전 찾아가지고 다 만들어놨으니까 그거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사업계획서다. 지정권자가 인가한다. 그 정도 말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475페이지에 보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인데 볼게요.
토지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토지개발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이 있다. 자, 475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인데 혼용 방식은 여기 보세요. 혼용 방식은 일부는 수용 사용하고 일부 환지한데 이게 혼용입니다.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에서 뭐도 하고 수용 사용도 하고 환지도 같이 한다 그러면 혼용 방식이다. 같이 하면 혼용 방식.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이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 봐봐요. 수용 사용.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 공급에 필요한 경우 환지 방식으로 해야 된다. 옵니까 X입니까? X. 그것은 수용 사용 방식입니다. 이거를 찾아야 돼요. 말을 글자를 틀리게 써가지고 틀렸다 이러고 안 나오고 거기 있는 거 그대로 써놓고 수용 방식이요? 환지 방식. 이걸 물어보니까 수용이냐 환지냐 그러면 수용을 잡든가 일단은 우리가 시험 문제에 맡기면 수용을 잡든가 환지 잡든가 둘 중에 하나를 잡자고요. 뭐가 쉬워요 그러면? 수용이 쉬운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하면 수용이다. 근데 왜 그래서 수용이죠? 그건 모르겠어요. 글자는 한 줄이니까 잡기는 쉬운데 왜 그랬을 때 수용이 있냐고 그러면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환지 잡읍시다. 환지. 자, 줄 거 봐요. 대지로서 효용정진. 거기다 줄 거 넣고 대지로서 효용정진. 여기다 밑줄 거 넣고요. 또 있습니다. 공공시설 정비에서 또 줄 거 봐요. 토지의 교환분합. 토지의 교환분합 줄 거 넣고 그 밖에 구역 변경, 지목 형질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하다. 두 번째, 도시개발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 끊고 지가 땅 가격이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체크합시다. 현저히 높아, 지가가 높아, 수용 사용이 어렵다. 그러면 환지입니다. 왜 그럴까? 설명할 때니까 듣고 이제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자, 이게 지금 이게 공사하기 전에 토지 구역이 땅 모양새가 땅이 이런 식으로 땅이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토지가 이러고 돼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게 토지로서 이용 가치 있어요, 없어요? 토지로서 전혀 이용 가치,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그러면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입시다. 쓸모 있게 만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거 하나로 싹 더하면 됩니다. 이러면 하나가 됐죠? 더하는 걸 보고 뭐라 합니까? 땅끼리 있다는 거 뭡니까? 합병. 나눕시다. 별거 있나요? 바둑판 만들면 되지, 이렇게. 바둑판 만듭시다. 토지를 나누는 걸 뭐라 그래? 나눈다? 분할. A가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꿔줍시다. 이렇게. 바꾼다. 바꾼다가 뭡니까? 교환. 그럽니다. 교환. 그러면, 토지에는 몇 가지 있는가? 토지에는 첫 번째, 건축하는 땅. 건축하는 땅, 그럼 우리는 대지입니다. 대지. 농사 짓는 땅, 뭡니까? 농지. 바라보는 땅. 바라본다, 뭡니까? 임야,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게 대지입니다. 대지로서 이용 가치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죠. 이거 해야 되겠죠. 그러면 대지에서는 분명히 이런 행위를 해야 된다는 얘기요. 농지로서 이용 가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경제적인 해야 되겠죠. 농지 해야 된다고요. 자, 바라보기 편해요, 불편해요? 바라보기 불편합니까? 뭐 불편한 게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런 행위를 안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만 이 행위를 한다고. 여기서만.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하는 게 농지 경지 정리합니까? 신도시만 됩니까? 신도시. 그러면 대지가 맞습니까? 농지가 맞습니까? 대지죠. 그래서 이리 갑니다. 그래서 대지로서 효용정진 첫 번째요. 대지로서 효용정진. 두 번째, 토지에 읽을 때는 토지에 합병의 합이 분할의 분, 교환의 교환 해가 읽을 때는 토지에 이러고 토지에 교환 그리고 이러고 읽어주는 게 토지의 교환 분합. 토지의 교환 분합 이 말은 토지를 더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바꾼다 이 얘기거든요. 환지에서 쓰지 다른 데서는 이 말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요.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 그러면 지가가 땅 가격이 높다. 큰다고 수용 사용이 안 되냐? 땅 가격이 높으면 무슨 문제 있냐? 자, 보상합시다. 보상. 우리나라는 보상 방법이 사전 보상입니다. 사전 보상 그 말은 땅 뺏어오기 전에 먼저 무슨 보상이냐?
현금 보상이요. 먼저 뭐 주라고? 현찰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가가 높은 지역에 수용 사용 가게 되면 공사하려고 모아둔 돈이 전부 다 뭐로 간다고요? 보상비로. 그럼 무슨 돈 가지고 공사하겠냐는 얘기요. 그래서 지가가 높아서 수용 사용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뭘 하게 되면 환지로 하게 되면 그냥 땅끼리 바꿔주면 돈 들어갈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개인한테 먼저 돈 줘야 될 그럴 일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공사비용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할 수가 있다니까. 왜? 끝난 다음에 땅으로 바꿔주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대지로서 효용정지인 그 말이 딱 나오면 너는 환지. 읽다가 토지의 교환부나 그런 말이 나오면 환지. 지가가 높다 그런 말이 나오면 환지. 셋 중에 하나도 없다. 읽어봤는데 대지로서 효용정지도 안 나오고 토지의 교환분합도 안 나오고 지가가 높다 그런 말도 안 나오면 그건 뭐라고요? 수용사용이다. 그런 식으로 정리해 가야 돼. 그러면서 이제 2번 이제 수용사용 방식인데 수용사용. 지금 우리가 무슨 사업합니까 하면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앞전에 도로 만드는 건 도시계 시설사업이요. 공원 만드는 건 도시계 시설사업. 신도시 만드는 거 도시개발 사업. 재건축 재개발하는 거 정비사업.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는 도시계획 사업이요. 도시계획 사업이란 도시를 만드는 사업. 그러니까 셋 다 공익사업. 공익사업이면 반드시 수용이 나가요. 수용이. 그 사업을 쉽게 하라고 뭘 줍니까? 수용권 줍니다. 수용권. 도시개발 사업도 도시계획 사업,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수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수용 사용할 수 있다. 2번 수용 요건. 근데 지금 안 해도 괜찮아요. 넘겨보면 3번 수용에 대한 절차를 정하는 게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걸 줄여가지고 무슨 법이라고요? 공치법. 모든 규정은 그 법에 있다라는 거 알고 지금 거기서 더 해봤자 의미 없고 2번 이제 토지상환채권인데 토지상환채권 글자 그대로 보게 되면 토지로 돌려주는 채권 이런 얘기인데 원래 뜻은 토지나 건축물입니다. 토지나 건축물. 자 이번에 여기서 수용 사용 방식입니다. 수용 사용 방식을 한다. 시행자가 자 이쯤에서 이 토지가 누구 겁니까? 갑의 토지입니다. 갑. 시행자가 갑에게 말합니다. 야 너 내 말 좀 들어봐라. 원래 내가 네 땅을 뺐을 때는 수용을 할 때는 먼저 사전에 뭐 줘야 되는데 현금을 줘야 되는데 너 나한테 지금 미리 돈 받아가지고 은행에 예치했을 때 요즘 이자율 몇 프로 나옵니까? 뭐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럼 너 현금 받아서 뭐 하겠냐? 굳이 지금 현금 받지 말고 한번 생각해봐. 네 선택이니까. 공사 끝난 다음에 사후에 내가 토지나 건물로 주면 안 될까? 토지나 건물 주면 할까? 현물 보상하면 안 될까라고 물어보는 거. 걔가 오케이 그러는 거. 그래. 현찰 필요 없다. 나 끝났는데 뭐죠? 차라리 땅 주라 땅. 아니면 건물 상가 주라. 그러니까 시행자 갑에게 알았어. 그러면 내가 진짜 너 딱 내가 안 잊어먹고 기억하겠다. 끝난 다음에 토지나 건물 줄 테니까 집에 가 있다가 끝난 다음에 와라. 갑이. 근데 언제 끝나는데? 한 12년 걸릴 거야. 그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지. 왜 안 가겠어요? 도시개발 사업의 최대 단점이 공사기간이 길다. 그래서 5년 뒤에, 그러니까 5년 뒤에 와라 줄 테니까 분명히 내가 5년 뒤에 너 내 기억한다니까. 나 기억력 진짜 좋다니까. 기억 좋으니까 집에 가 있다가 와라.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왜 안 가요? 아니 네가 준다는 걸 말로 하지 말고 뭔가 약속을 뭔가 줘야지 그걸 갖다가. 그래서 이가 약속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줘요? 증권. 그게 뭡니까? 토지상환채권. 주면서 자 여기에 써 있는 내용 그대로 너한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있다가 공사 끝난 다음에 주세요. 그럼 얘가 들고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갑니까? 왜 또 안 가요? 네? 가려다 생각해 보니까 얘가 근데 있잖아 5년 뒤에 끝난다는데 한 3년쯤에 네가 망하면 어떻게 되지? 물어봐. 네가 망하면 뭐라고요? 내가 망했는데 네 신경 쓰겠냐고. 내가 죽었는데 신경 못 쓰지. 그럼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그래서 어쩐다고요? 여기에다 뭐를 받아라? 보증 세워라. 보증. 네가 어쩌면 망하면 국가가 망합니까? 지자체가 망합니까?
누가 망해요? 그래서 이런 게 시험 문제. 누가 망한다고? 민간이 망한다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지방공사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된다. O냐 X냐? 왜 X입니까? 지방공사는 민간이 아니고 공공입니다. 이제 그런 게 시험 문제. 지방공사는 공공이니까 망할 일이 없으니까 누구만? 민간만 한다. 그런 부분을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1번 보게 되면 1번. 자, 발행의 주체의 사유인데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 지급하기 위해서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물로 상환한 채권. 이게 토지 상환 채권. 지금은 개념 잡아야 돼, 개념. 토지나 건물로 상환한 채권,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급 보증 나왔죠? 보증 그러면 이제 반사적으로, 보증이 시험 문제 하나 꼭 나와요, 보증이. 보증 그러면 반사적으로 민간이야, 민간. 아, 니 망한다? 부도 보증이니까. 망한다? 민간, 민간. 민간 시행자만 지급 보증 받습니다. 발행 규모니 이자율이니 발행 규모 보지 말고 앞으로 이자를 넣었는데 공법에서 채권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채권 종류가 되게 많은데 봐봐요. 자,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 어디입니까? 삼성. 삼성이 사채 발행해야 하네요. 네. 삼성이 돈 필요하면 자금 조달 방법은 첫 번째 주식 발행하든가, 두 번째 사채 발행은 회사채, 필요하든가 차입하든가. 그럼 삼성에서 사채 발행한다. 그게 회사채 아닙니까? 회사채. 삼성에서 사채 발행했다. 회사채. 이자율이 몇 프로일까요? 아니, 삼성 사채 이자율도 모릅니까? 대한민국 최고 기업이라면서. 좋아요. 그럼 현대가 사채 발행했다. 이자율 몇 프로입니까? 이게 우리 시험 문제. 삼성이 사채 발행하면 이자율이 몇 프로고, 현대가 발행하면 몇 프로고, 몇 프로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삼성이 발행하면 이자율 몇 프로입니까? 라고 딱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나한테 묻지 말고 누구한테 물어봐라? 삼성한테 물어봐라. 모든 채권의 이자를 누가 정한다? 발행자가. 그게 우리 시험 문제라고. 모든 채권의 이자는 발행자가 정한다. 지자체가 발행했으면 항상 뭐다? 지자체 조례다. 국장이 발행했으면 이자는 국장이 정한다. 지금은 누가? 시행자가 발행했으니까 누가 정한다? 시행자가 정한다. 삼성이 사채 발행했을 때 이자를 몇 프로입니까? 삼성맘입니다. 삼성 이자를 몇 프로 줍니까? 10% 줍니다. 삼성이 10%. 시중 금리는 몇 프로? 예를 들어서 2%. 은행에 맡기면 이자 몇 프로? 2%. 삼성에 맡기면 몇 프로? 10%. 자, 삼성이 액면가 10만 원대 사채 발행합니다. 그러면 돈이 삼성으로 가겠어요? 시중 은행으로 가겠습니까? 전부 다 삼성으로 가죠. 그러니까 10만 원짜리를 발행할 때 비교해가지고 액면가 10만 원인데 얼마에 팔아요? 13만 원을 팔아요. 13만 원. 그거 돌려줄 때는 10만 원 돌려주는 거예요. 이자율이 높으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할증 발행. 근데 여기가 12%다 그러면 이거 10만 원에 팔면 팔려 안 팔려? 안 팔리죠. 얼마에 팔아야지? 9만 원에 팔아야지. 할인 발행. 액면가 그대로 팔게 되면 그냥 액면 발행, 평가 발행 이런 말들이 나와요. 무슨 발행할 거냐? 액면 발행이냐? 할인 발행 이런 말 나오니까 액면 그대로 팔면 액면 발행이고 비싸게 팔면 비싸게 판다. 팔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이자율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자율이 몇 프로입니까? 무조건 누구라고요? 발행하는 사람의 마음이라. 발행하는 사람의 마음. 시중 금리 내 거 딱 비교해서 내게 높으면 좀 비싸게 팔고 낮으면 싸게 팔고 이렇게 조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자율은 거기 보면 4번 이자율은 누가 발행한다고? 발행자가 정한다죠. 이자율은 발행자가 정한다. 5번 발행 방법인데 기명입니까? 무기명입니까? 물어보니까 기명 간다 이거 아닙니까? 기명 그러면 기명증권에 있다. 증권번호 1번 땡땡 1번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다. 뒷면 보면 얘 주소가 어디다? 쫙 이게 기명증권입니다. 기명증권입니다. 기명증권. 주머니 뒤져보세요. 주머니 뒤져. 돈 있나 없나 봐보세요. 돈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꺼내봐요. 잘 봐보세요. 꺼내보라고. 지금. 지갑 꺼내봐요.
소유권이 어디로 간가 잘 보세요. 나 빨리 꺼내 바쁜데 뭐해 지금 시간 다 가고 있는데. 자 지금 많이도 주네. 한 장만 한 장만. 자 잘 보세요. 이 10,000원짜리가 지금 가지고 있죠.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이분한테 있죠. 자 거기에 본인 이름이 있습니까? 없죠. 줘보세요. 없죠. 그럼 제가 가지고 있죠. 이름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으면 제 거라 남들이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하죠. 달라하면 안 돼요. 제 거니까. 이거는 무기명증이에요. 무기명증권. 무기명증권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주장할 수가 얼마나 가능하다고. 근데 지금 얘는 뭐라고요? 기명증권. 이걸 어쩌세요? 갑이 을에게 팔았어요. 을은 팔았는데 들고 다녔는데 이름은 뭐라고? 갑이라고. 자기 거라고 권리주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래서 기명증권에 양도했다. 양수인은 빨리 발행해서 가게 되면 회사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원부 있어요. 원부. 대장 해가지고. 자, 증권 번호, 이름, 주소, 증권 번호 땡땡 1번, 누구, 갑, 주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양수인은 이 토지상환 채권이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명이지만 양도 가능해요. 샀으면 빨리 발행해서 가서 원부에다 1번은 누구다? 갑이 아니고 을이다. 주소가 어떤다? 이게 내 주소다. 이제 뭐다? 을이다. 어쩐다? 주소 바꾼다. 이렇게 해야만 대항력을 갖습니다. 기명증권이 2번 나오니까 기억해야 돼요. 이 지금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증권, 기명증권, 무기명, 기명이니까 기명증권인데 양도가 됩니다. 양수인은 원부에다가, 해석은 원부 있어요. 원부에다가 주소 성명 쓰고 증권에 주소 성명 써야만 발행자나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습니다. 맨 밑에 7번에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내용 이해를 해야 되고, 왜 그러는가? 기명증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6번 발행계획 승인인데 그건 안 보고도 알아요. 토지상환 채권 발행하려면 발행계획 만들어 승인받는데 누구한테 받습니까? 누구잖아요. 누구미라고요? 지정권자 승인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대책 수립,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이주대책 수립은 이것은 우리 시험에서는 안 중요한데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가장 중요해요.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이주자 택지, 생활용지 택지, 협의양도 택지. 합격하면 딱지 동료가 3가지 있고 딱지 장사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자, 5번, 4번 선수금인데 선수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번에 우리가 무슨 방식 합니까? 수용사용입니다. 수용사용. 이번에 수용사용인데 우리나라에서 수용사용은 LH공사 여태까지 다 했어요. LH공사가 다 했는데, 자, 공사 비용이 100원 들어간다. 수익은 900원. 공사 기간이 몇 년이냐? 만약 5년인데 5년. 예를 들어서 이 상태가 공사하는데, 근데 얘가 지금 수용사용 방식 한다 그러면, 자, 5년 동안 얼마를 써야 돼요? 100원을 써야 돼요. 100원을 쓰면 5년 뒤에 얼마가 들어와요? 900원이 들어요. 근데 그럼 얘는 5년 동안 얼마를 써야 돼요? 100원을. 얼마 들고 시작을 해야 돼요? 100원 들고. 근데 얘가 한 40원 들고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년 하고 공사 끝나겠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만든 제도가, 자, 이만큼 해서 이 땅은 조성해서 택지 정리해서 판다. 이거는 택지 정리 않고 그냥 판다. 이렇게 미조성. 이 땅 이만큼은 누가 사기로 했냐? 현대가 사기로 했다. 이만큼 누가 사기로 했냐? 삼성이 사기로 했다.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좀 미리미리 받았으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현금 흐름이 원활해야 사업 시행이 원활해진다. 그래서 만든 제도가 선수금 제도입니다. 조성된 토지나 조성되지 않는 토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대금의 전부 일부 미리 받을 수 있다. 물론 지정권자 승낙은 받고 받아야 돼요. 그게 선수금 제도예요. 원형지는 이건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원형지는 아주 중요한 제도고, 얘는 좀 잠시 쉬고 다시 합시다.